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고우영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하반기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목을 애플과 AI PC의 시간이라고 적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는 애플의 AI 전략, 그리고 아이폰 수요 반등 가능성, 이제 애플 폴더블 관련된 소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저희의 생각, AI PC, 가전, 그리고 MLCC 반도체 기판 같은 다양한 테마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실 삼성전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LG전자를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관련해서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애플 관련해선 저희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웨이가 부활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점유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타 빅테크들 대비해서 AI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재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우려들이 이제는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치를 좀 보면요, 그림 4번 보시면 되는데 아이폰 출하 컨센이 사실 이제 1년 반 정도 전까지만 해도 2.4억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2.2억대까지 대략 한 2천만 대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화웨이가 쇠락하는 구간에서 애플의 반사익을 대략 1,500에서 2천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 컨센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별 성장률을 봐도 그림 5번 보시다시피 유럽이 생각보다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우려했던 미국이 플러스 전환을 했고 중국이 여전히 부진하긴 합니다. 다만 YY로 봤을 때 역성장폭 자체는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악은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는 우려에서 기대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림 7번 보시다시피 작년 11월 전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팀 쿡이 이때 생성형 AI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이때 이후로 애플이 다양한 논문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림 8번에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 논문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경량한 AI 모델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 이상의 좀 헤비한 연산이 필요한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서드파티의 힘을 빌리겠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에 페럿 UI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경량화 AI 모델이고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UI들이 있죠. 이런 UI나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AI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 모델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이 사용 패턴을 인식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MGI라는 이 AI 모델, 이것도 경량화 AI 모델인데요. 이게 또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자연어를 통해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작긴 한데 여기 페퍼로니 피자가 나와 있죠. 이 페퍼로니 피자를 조금 더 건강하게 보이고 싶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야채를 추가한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경량화 AI 모델이 향후 iOS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이폰의 사진이나 카메라 어플이 개선이 되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1이나 렐름 같은 AI 모델도 각각 이제 3월이나 4월에 또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를 함께 훈련해서 이 객체에 대한 이 정확도를 높이거나 혹은 렐름 같은 경우는 참조 해결에 굉장히 특화된 AI 모델인데 AI 모델이 이 사용자가 지칭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특화된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향후에 어떤 AI 서비스를 출시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서비스 대상들에 있어서 인식률을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애플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부분이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6월 10일에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뭔가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원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애플이 이 온디바이스 AI 이후에 뭔가 이제 그 오픈 AI와의 협업 혹은 바이두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 시대 애플의 진짜 무기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림 9번 보시는 것처럼 설치 기반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이미 지금 글로벌리 20억대 이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빅테크들보다도 소비자와의 접점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NPU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A17 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NPU만으로 초당 35조 회 연산이 가능하고 이번 아이패드 신규 모델에 탑재된 M4 같은 경우는 초당 38조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의 기준점으로 삼는 게 NPU만으로 초당 40조 회 연산이기 때문에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반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NPU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이제 OS만 AI 친화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빅테크들보다도 이 파급력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이노텍, BH 자화전자 같은 국내 애플 체인들이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정점을 지났고 AI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려에서 기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반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 13번 보시면 여전히 이 ROE PBR 매트릭스를 보면 해외 피어들보다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폴더블 아이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폴더블에 대해서 이 애플은 그동안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무게가 무겁고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이제 접힌 자국이 너무 티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무게나 두께는 중국 폴더블 업체들의 제품만 보더라도 과거 대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림 16번에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나노의 V2라는 모델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두께는 10mm가 조금 안 됩니다. 참고로 갤폴드 5가 13mm 정도 되고 아이폰이 9mm가 좀 안 되니까 상당히 얇아진 거고요. 무게도 230g 정도 돼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게나 두께는 사실은 중국 업체들만 봐도 많이 허들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접힌 자국입니다. 접힌 자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고안될 수 있는데 제가 본문에 써놓은 것처럼 조금 더 두꺼운 UTG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림 1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둘투둘한 부분이 이제 접힌 자국이거든요. 이 접힌 자국에 폴리머 같은 특수 소재를 발라서 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애플이 두 가지 방법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무게, 두께, 접힌 자국 측면에서 이런 허들들이 해결이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애플도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중국 폴더블이 애플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8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아너 이런 업체들의 폴더블이 매년 200에서 300만 대 페이스로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중국에서 4,500만 대 정도의 아이폰을 팔고 있거든요. 매년 200만 대 올라온다는 거는 MS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늦으면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빼앗긴다. 애플도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출하가 될 거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정말 이 전망 혹은 추정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폼팩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7인치에서 8인치 정도의 북타입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인치면은 갤폴드 사이즈고요. 8인치면은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이 폼팩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갤폴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접으면은
좀 이제 그 길쭉한 모양새인데, 지금 애플이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는 길쭉한 모양보다는 좀 넙대대한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대신에 펼쳤을 때 화면비가 미디어 시청에 상당히 좀 적합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립 모양은 안 하냐? 플립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사용할 때마다 펼쳐야 되기 때문에 애플의 내구성 기준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아서 저희는 출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출하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전망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2,000만 대에서 3,500만 대 정도가 출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부품사들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물량이랑 비슷한 수준의 캐파 증설을 계획 중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이폰이 연간 2.2에서 2.3억 대 정도 출시가 되죠. 그 중에 침투율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림 22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600불 이상의 플래그십 시장에서 이 애플을 제외했을 때 북타입의 폴더블이 차지한 비중이 10% 정도입니다. 잠재 수요가 10%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모든 이 제품이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이 중에 10% 정도 가정을 하면 대략 한 2천만 대 정도 이상은 출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점은 오늘 사실 이제 뭐 2027년 이후에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26년 연말에서 27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7년은 아이폰이 출시된 지 20주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참고로 10주년이었던 2017년에 아이폰 X이 출시되면서 풀스크린 OLED가 탑재됐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파인엠텍 혹은 초박형 유리를 생산하는 UTI, FPCB를 만드는 BH, 블랙 PDL 공급 가능성이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체들이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PC 쪽 반등 관련해서 AI PC에 대한 생각인데요. 최근 PC 업황을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28번 보시면 중국의 PC 생산량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 29번 보시면 미국의 PC 도매 재고도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생산량은 안 늘고 재고만 늘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생산도 올라온 걸 보면 세트 업체들이 이제는 좀 비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윈도우 10 지원 종료 같은 OS 종료 그리고 AI PC의 침투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초 이후 이제 레노버, 델, HP 뭐 이런 PC 세트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될 거고 AI 친화적으로 윈도우 10이 내년 4분기에 지원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기업 고객들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PC가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가 돼서 25년에 본격화되고 26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침투율이 50% 이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PC가 결국 이제 생산성 향상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고객들 중심으로 어필이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OS 같은 경우는 그림 32번 보시다시피 윈도우 10이 지금 전체 윈도우에서 점유율이 70%에 육박을 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지원 종료가 25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기업들은 이 운영체제가 지원 종료되기 1년 전부터 PC 교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지원 종료라고 하면 이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된 변화들이 관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림 33번 보시면 이전 사례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윈도우 7이 2020년 1분기에 지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2019년부터 PC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기업용 수요는 전체 PC 시장의 대략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 수요는 어떻냐? 일반 소비자들 수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2020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PC를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이르면은 내년부터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AI PC도 굉장히 이 PC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저번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개발자 행사를 통해서 ARM 기반의 윈도우 그리고 퀄컴 칩을 탑재한 다양한 AI PC 라인업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림 35번 보시는 것처럼 에이서, 아수스, 델, HP, 레노버, 삼성까지 거의 대부분의 PC 세트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AI PC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N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포함된 하이브리드 기반의 AI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림 36번과 같은 기능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동그라미 1번은 리콜 인스턴틀리라는 기능인데 우리 PC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작업을 어디다 해놨지? 혹은 이거 웹페이지 어디서 봤었지? 이런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면은 PC가 그 단서를 활용해서 찾아주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사용자의 패턴이나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PU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AI 기반의 이미지 편집 기능인데요. 코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북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거북이 좀 이제 마무리를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완성해주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림판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온디바이스로 가능해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연 시간 없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리퀴드 텍스트라는 기능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이 워드 문서를 짧게 요약해 주거나 혹은 이제 주석을 달아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로 동그라미 4번의 캡컷이라는 이거는 서드 파티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짧은 클립의 배경을 날려버리거나 수정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 뭐 포토샵 포함해서 서드 파티의 어플리케이션도 AI 기반으로 가볍게 구동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붙어 나갈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ARPC 출하 전쟁은 3분기 이후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37번 보시다시피 일단은 퀄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얻고 치고 나온 상황인데요. 인텔이랑 AMD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40톱스 이상의 NPU를 탑재한 SoC를 출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은 인텔이랑 AMD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전이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팔릴지는 사실은 지켜봐야겠죠. 소비자 효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붙어 나가는지 꾸준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C 업체 그리고 세트 업체들 같은 공급자 중심의 침투 확대 노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소 입장에서는 애플한테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IC나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좀 더 고부가 가치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장의 수요 개선보다는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투율이 확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여기서 어떤 하드웨어 변화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림 38번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NPU가 초당 40조의 이상 연산을 요구를 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D램은 16GB 이상, 매개 변수를 이제 원활하게 전송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SSD는 256GB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존 PC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NPU가 굉장히 이제 저전력이긴 하지만 AI 연산 자체가 상당히 이 전력 소모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절대적인 용량이 좋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서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이 AI PC 시대에는 사용자가 PC와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센서의 성능도 마찬가지로 좋아져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국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AI PC의 기준을 가르는 게 NPU이기 때문에 NPU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을 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커버리지 중에서는 삼성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NPU에 특화된 ARM 기판을 현재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AI PC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이 MLCC의 정전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 특히 AI PC 관점에서는 삼성전기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전인데요. 가전은 저희가 보기에 바닥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39번 보시면 LG전자의 가전 PC, TV 사업부 매출 YY 증감률인데 무려 8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좋아지는 거냐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침체가 너무 장기화된 상황에서 더 빠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40번이랑 41번은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그림 40번은 미국의 가전제품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전방의 유통업체들이 아직까지 가전 수요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림 41번 보시는 것처럼 재고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수요가 느리지만 조금씩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업체들의 가이던스도 완만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림 42번의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가전 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풀은 가전이 올해 로우 싱글 디짓 정도는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얼이랑 일렉트로룩스도 가전의 수요가 안정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참고하면 좋을 데이터가 그림 46번인데요. 미국의 그 주택매매 YY 증감률이랑 가전의 매출 YY 증감률인데요. 우리가 가전을 결국 이제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를 다니면 그때 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매매가 진짜 좋아지냐? 이것 또한 진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이 개선을 논의하려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모기지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이사를 다니고 가전을 사고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 각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전은 바닥은 친 것 같은데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전자 포함해서 다양한 가전 업체들이 B2C보다는 B2B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48번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공조 업체인 캐리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도 H백이 들어간다. 이 H백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H백이 아니라요.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작년에 70억 불 마켓이었는데 27년에는 150억 불까지 커진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이 부분에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컴프레서나 인버터 같은 컴포넌트들을 내재화해서 경쟁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이 칠러를 포함한 H백 매출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0%에 달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 50번 보시면 가전이랑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TV 같은 경우는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자체 운영체제를 활용해서 채널을 꾸리고 거기에 광고를 넣어서 플랫폼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전은 관련된 매출이 작년에 7천억 정도 됐고요. 올해 1조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그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쪽은 사실 원가가 들어갈 게 없거든요. 플랫폼 매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B2C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B2B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게 가전시장에 대한 저희 생각이고요. 그림 52번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LG전자를 차선호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ROE, PBR 매트릭스 보시면 LG전자가 절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ROE가 안 나오니까 할 말 없긴 한데, 저희는 이게 그래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LG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 지분법 손실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디스플레이 담당자의 시각은 패널 업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내년에 그 화이트 OLED 라인에 대한 감가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LGD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LG전자 입장에서도 ROE 개선 포함해서 리스크 해소 관점에서 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다이킨이나 캐리어 같은 공조 기반의 업체들, 특히 이제 이쪽은 상업용 에어컨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이 밸류에이션이 같은 ROE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높게 부여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LG전자 같은 업체들도 작년에 이미 B2B 사업 비중이 35%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B2C가 아니라 B2B가 부각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컴포넌트로 넘어가서 MLCC랑 반도체 기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MLC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회복의 한복판에 여전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54번 보시면 중국의 세라믹 캐패시터 수입액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여전히 스마트폰, PC, TV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이 세라믹 캐패시터로 대표되는 MLCC로 대표되는 세라믹 캐패시터를 글로벌 이 교육액의 대략 한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4월에 16% 개선이 됐고요. 일본은 이 MLCC를 50% 만드는 지역인데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4월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요. 삼성전기 MLCC 재고는 보통 40일 정도면은 적정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30일까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재고 부담이 상당히 지금 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라타랑 타이유덴 같은 일본 업체들의 BB 레이쇼를 봐도 1 이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면 MLCC 업체들의 재고도 높지 않고, 그 전방의 신규 오더도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MLC 업황이 회복의 한복판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톤도 작년부터 좀 트래킹을 해보면은 은근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고 조정 강도가 그래도 완화되고 있다. 재고 감소하면서 비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작년 상반기의 코멘트였다라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에는 재고는 많이 줄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좀 느리다, 이런 식으로 톤이 좀 바뀌었고요. 올해 1분기는 산업이랑 전작 쪽 수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쪽이 그래도 예상보다 견조합니다. 수요에 대한 톤이 조금 더 좋아졌죠. 2분기에는 스마트폰이랑 AI PC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PC 중심으로 세트 수요도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 61번 보시면 삼성전기, 무라타, 타이유덴 같은 주요 이제 MLC 업체들의 가동률 전망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5에서 10%포인트 정도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나무랄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부분이 뭐가 있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 64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매 분기 판가랑 출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는데 그 가이던스를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제가 트래킹을 한번 해본 건데요.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판가가
계획을 상회했습니다. 5개 분기만에 상회를 했고요. 이유는 우리 이제 그 서버 쪽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AI 서버에 MLCC가 기존 컨벤셔널 대비해서 많게는 2배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출하량도 늘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MLCC가 IT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도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이브리드카가 이거를 지금 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카에는 이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MLCC가 최대 2배 정도 더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 서버 그리고 차량의 전장화, 전동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싼 MLCC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5개 분기만에 판가 상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66번 보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전장이랑 산업 중심으로 삼성전기 MLCC가 구조적으로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MLCC 매출의 대략 한 40% 가까이가 이 산업과 전장에서 창출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보면요. 그림 68번 보시면 삼성전기가 항상 일본 업체들 대비로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지수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각 개별 업체들의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의 순서가 산업이나 전장 쪽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마켓쉐어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과의 이런 격차들은 조금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림 69번의 내년 그림을 또 살펴보면 내년에 EPS 성장률이 또 가장 높은 게 삼성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삼성전기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기판인데요. 기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초 이후 컨퍼런스 콜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고객들의 재고가 점진적으로 감소 중이다. 근데 이 얘기는 아직 재고가 많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AI 서버 쪽 FreeBGA는 좋은데 범용 서버랑 PC 쪽 수요가 좋지 않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펙스랑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림 71번인데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 합산 캐펙스가 사실 이제 이미 22년에 피크를 찍긴 했습니다. 피크를 찍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증설을 너무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 72번 보시는 것처럼 향후 상당 기간은 공급 과잉 해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판 업체들의 판가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판가 중심의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동률 개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림 73번 보시면요. 가동률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기판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기판 업체들의 재고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림 73번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판 업체들 합산 재고를 보시면 이미 지금 업사이클 이전 수준으로 다 회기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고객사 재고만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좀 느린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AI PC 시장의 빌드업을 좀 기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 FreeBGA 시장의 절반이 P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PC 칩셋 고객들이 신규 칩셋을 3분기 이후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기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빌드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시장이 공급 과잉이지만 AI 서버 쪽 FreeBGA 성장은 구조적입니다. 특히 마소나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업체들이 자체 칩을 양산하면서 FreeBGA 서플라이 체인들을 또 자체적으로 꾸리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에이직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기판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도 삼성전기가 하반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그림 81번 보시면 상반기에 가장 핫했죠.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대덕이나 심텍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판 업체들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봐도 단기적인 모멘텀은 뚜렷이 보이진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내년을 보면은 대덕 심텍의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이 잡혀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캐털리스트는 크게 보이진 않지만 AIPC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의 신규 에이직 출시가 또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가 기판 업체들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토대로 삼성전기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LG전자를 B2C가 아니라 B2B로 보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애플 폴더블 관련주들 바스켓으로 대응하면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하반기 전기전자 전망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